자, 이 포스트 모델은 앞서 했던 것들의 이제 종합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종합. 어려운 게 아니라 이제 지금까지 배웠던 것들이 종합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다. 포스트의 첫 번째 P는 뭐냐면 펀치라인. 펀치를 한 방 먹이고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펀치를 한 방 먹이고 시작한다. 펀치를 먹일 때 강하게 먹이고 시작을 해야 될까요? 약하게 먹이고 시작해야 될까요? 예, 처음 한 방을 강하게 먹여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뭐 놀람이나 또 흥미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깜짝 놀라게 할 수 있는 그런 한마디로 시작을 해야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overview. overview라는 거는 개요. 자, 개요를 설명한다는 거죠. 저는 지금부터 뭐뭐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저는 뭐뭐에 대해서 지금부터 뭐뭐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앞으로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인지 선언을 하라. 자, 선언을 하라.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저는 지금부터 뭐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토리텔링. 아까 IPBS 우리 배웠던 것처럼 이제 뭐 에피소드나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죠. 스토리텔링.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스토리텔링을 이야기하는 거죠. 서머리. 아까 요점 이야기했죠. 자, 저희 이야기 요점은 뭐뭐입니다. 너무 쉽죠. 예. 자, 그러면 이제 터치라인. 터치라인은 뭐냐면은 처음에 펀치 먹인 걸 한 번 더 이야기하는 거죠. 다시 한 번 더 한 방을 먹인단 말이죠. 자, 예를 들어서 스피치학원을 다녀서는 스피치를 잘할 수 없습니다가 펀치라인이다. 그럼 터치라인도 따라서 스피치학원을 다녀서는 스피치를 잘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고요. 펀치라인하고 터치라인은 같은 말이 되겠죠? 네. 꿀린단 말이에요. 우리 이제 3단계 합법에서 그랬잖아요. 결론부터 이야기하고 마지막에 다시 또 결론을 반복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펀치 먹인 것을 마지막에 한 번 더 먹여서 터치를 한다 이 말이죠. 자, 지금 제가 예를 이제 우리 파비스 예를 가지고 제가 설명해 놨는데 한번 잘 봐봐요. 펀치라인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병원에서는 절대로 당뇨나 고혈압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한 방 맞았죠. 많은 사람들 병원에 가야 고혈압, 당뇨가 해결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반어법부터 반전을 기겠단 말이죠. 병원에서는 절대로 당뇨나 고혈압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흥미가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겠죠. 그때 이제 우리 오버뷰를 얘기하는 거죠. 예, 저는 지금부터 왜 병원에서 당뇨나 고혈압을 해결할 수 없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요를 설명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스토리텔링. 자,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자, 제가 상담한 분 중에 당뇨와 고혈압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병원을 다니면서 약을 먹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약을 먹을 때는 당뇨 수치물도 떨어지고 고혈압도 좀 떨어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또 약을 안 먹으면 또 계속 과거로 돌아가요. 이게 계속 악순환이 되더란 이야기죠. 그래서 10년 이상 고혈압 당뇨약을 달고 사는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우리 인체 정화를 만나면서 고기 끊고 술 끊고 그러면서 운동 시작하고 우리 건강 식기명에 맞게 그러면서 이제 인체 정화를 했죠. 큰맘 먹고 그냥 한 6개월 동안만 한번 해보자 해서 이제 인체 정화를 했는데 살을 6개월 동안에 한 20kg를 뺐어요. 20kg. 뱃살이 쑥 들어간 거예요. 근데 살만 빠진 게 아니라 그 10년 이상 달고 있었던 당뇨 없어졌죠. 고혈압 없어졌지. 또 심장병 위험, 뭐 뇌출 위험, 이 모든 것들이 그냥 다 없어지고 그냥 완전히 건강한 상태가 되더란 이야기죠. 자, 성모님. 제 이야기의 요점은 당뇨와 고혈압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이어트를 통해 몸무게를 감량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몸무게를 감량하는 순간 당뇨, 고혈압, 뇌출혈, 심장병 다 없어지게 되죠. 따라서 자, 펀치 먹입니다. 병원에서는 절대로 당뇨나 고혈압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한 번 더 먹였죠. 그렇겠다만 칼로리 제한을 통한 효소식 인체 정화를 통해 비만을 해결한다면 반드시 당뇨와 고혈압도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어때 느낌? 머리에 전기가 좀 와야 되는데. 네. 맞아요. 전기 왔어요? 네. 이런 구조로 이야기했어. 만약에 제품을 안 먹는다 그러면 저한테 데려오세요. 뭐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이렇게 말을 했는데도 네. 제품을 안 먹으려고 한다 그러면 저한테 데려오시라니까. 먹어야 될 것 같고 잘해야 될 것 같고. 근데 제가 데리고 오겠습니다. 네, 이렇게 말을 해서 말 안 듣는 사람이 네. 있어요. 네. 그거는 정신이 이상자거나 좀 기본이 안 되는 사람이니까. 시를 해서 먹게 해주세요. 받아야 되겠네. 자우심 치유. 자, 그럼 이건 이제 우리 인체가 우리 이제 첫 만남 심리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정신과에 약을 먹거나 일반 심리 상담센터에서 상담을 받아가지고는
이 대인공포증이나 발표 불안증이나 우울증과 같은 이런 마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지금부터 왜 이 정신과나 일반 상담센터에서 치료를 받았으면 우울증, 불안증, 대인공포증 같은 정신병이 해결이 안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22년 동안 여기 참만남 심리가족을 토대로 NL체면 치료를 하면서 거의 5,000명 이상을 제가 치료를 했습니다. 5,000명 이상. 1대1로 그렇게 만나면서 치료한 사람 5,000명 이상이 되는데요. 이런 분들이 안 가본 데가 없어요. 뭐 신경정신과에 뭐 10년도 약 먹은 사람도 있었고, 뭐 일반 심리 상담센터에서 1년, 2년 치료받은 사람도 있었고, 또는 뭐 내노라하는 어떤 그 교육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뭐 데일 카네기 뭐 또는 뭐 1박 2일 프로그램 뭐 다양한 데를 갔다 왔는데 이게 그때뿐이더라고요. 심지어는 이제 약물 중독에 대해서 온 분도 계시고, 심지어는 그게 더 약화돼가지고 막 약을 안 먹으면 몸이 막 떨리는 증상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약물 중독 증상이죠. 그런 분도 있고, 밤에 잠을 못 자는 분. 처음에는 작은 우울증인데 이게 이제 커지다 보니까 조현병 비까지 확산되는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을 제가 참만남 심리가족 속에 들어오게 해서 평가 판단 없이 있는 그대로 수용 존중하고 공감적으로 마음을 위로해주고 내면에 있는 그 억울함, 뭐 쉽게 말하면 한이죠. 한 억압된 그런 한을 풀어주면서 NL체면 치료도 하고 계속 이 한풀이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한두 달 만에 이분들이 좋아지기 시작해요. 한 3개월, 6개월이 되니까 정말 정상인처럼 이렇게 좋아지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더라고요. 자, 제 이야기의 요점은 이런 인간관계로 상처받은 우울증이나 불안증이나 뭐 대인공포증이나 이런 정신의 문제들은 일반 신경정신과나 일반 상담센터나 일반 교육 프로그램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치료가 되기 쉽지 않다. 바로 인간관계에서 생긴 상처는 사랑이 있던 인간관계를 통해서 치유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 점에서 가장 큰 치유제는 사랑이 깃든 인간관계, 사랑이 깃든 참만남 심리가족이다.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 사랑의 심리가족 속에서 NLP 치료나 체면치료나 이렇게 잠재의식, 무의식의 부정의 패턴을 깨트리고 새로운 어떤 프로그래밍을 설정할 때 사람은 다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다는 사실이죠. 따라서 자, 대인공포증이나 우울증이나 불안증이나 이렇게 인간관계에 상처로 생긴 그 문제들은 절대로 신경정신과나 일반 상담센터나 일반 교육 프로그램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참만남 심리가족을 토대로 NL체면 치료를 하는 우리 참만남 마음치유 스피치에 오신다면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저를 만나서 바뀌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정동 교수를 만나면 모든 게 좋아진다. 한번 믿어보십시오. 네. 이렇게 얘기한 거. 어때요? 머리가 좀 지가 왔어요? 자, 이게 이제 보세요. 똑같은 이야기인데 이런 구조로 흘러가느냐, 이런 구조로 흘러가지 않느냐에 따라서 좀 느낌이 다르지 않습니까? 상당히 좀 차이가 있죠. 네. 우리 이제 컨트롤 할 때 보지 않습니까? 컨트롤 할 때 처음에 어떻게 하면 한 방을 세게 먹이죠. 세게 먹이고 그 다음에 약간씩 좀 잽을 날리다가 마지막 한 번 더 세게 먹여버리면 어때요? KO네, KO. KO 쓰고 이기잖아요. 쓰러지잖아요. 말도 그래, 말도. 처음에 세게 한 방을 먹여서 세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좀 잽을 날리는 것처럼 약한 이야기를 이제 보충을 하다가 마지막에 다시 한번 세게 강하게 먹이면서 마무리를 하면은 넘어간다 말이에요. 즉 설득이 된다 이 말이죠. 제가 추천하는 스피치 기법 중에 이 포스트 모델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지금까지 했던 것들의 종합이거든요. 이 안에는 3단계도 들어가 있지, IPB도 들어가 있지, 뭐 PRP도 들어가 있지, 뭐 다양하게 통합되어 있는 거예요. 이 구조를 해버리면은 좀 강한 임팩트를 주면서 설득시킬 수 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너무 훈련해보고 좋습니다. 멋지죠? 네. 네, 이게 근데 여러분들 것이 돼야 돼요. 아, 그냥 좋네요. 이렇게 하면 좋겠네. 그러면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가 저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시간을 잠깐 드릴 테니까 한번 써보세요. 스토리텔링까지는 쓸 필요 없고, 이런 구조적으로 좀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이거 이야기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